안녕하세요. 최주섭 강사입니다. 노후 자금으로 뉴딜 펀드에 가입해도 되나? 이런 질문을 제가 가끔씩 받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짧지만 유익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뉴딜 펀드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정부가 뉴딜 펀드 정책을 발표할 때 내놓았던 그림인데요. 그림 한복판에 뉴딜 펀드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쭉 내려가시면서 보면 위에서부터 정책형 뉴딜 펀드, 자펀드 1, 자펀드 2, 뉴딜 인프라 펀드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들은 정부에서 출자를 하거나 아니면 세제 지원을 해주거나 하는 정부 뉴딜 펀드고요. 맨 아랫부분에 민간 뉴딜 펀드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민간 뉴딜 펀드는 정부에서 투자를 하거나 세제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 금융기관이 만든 영역까지도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도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애시당초에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마치 정부가 어떤 민간의 특정 금융상품을 이렇게 리드해가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헷갈리지 않고 확실하게 구분을 하는 게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정부 뉴딜 펀드가 주식형 상품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채권형 상품입니다. 그리고 민간 뉴딜 펀드는 ETF이기 때문에 상품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고요. 여기서 ETF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 뉴딜 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위험을 선순위로 30% 내외로 떠안고 거기에다가 신용보강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무위험 상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민간 뉴딜 펀드는 ETF이기 때문에 원본 소실 위험이 당연히 있는 거지요. 세 번째로 정부 뉴딜 펀드는 세법 개정 등 국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 6월달 이후에나 실제로 상품이 이루어지겠지만 민간 뉴딜 펀드는 당장 다음 달부터 상품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민간 뉴딜 펀드를 만들 때 기초가 되는 뉴딜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 9월 7일 날 한국거래소인 KRX가 발표한 K 뉴딜 지수입니다. 지수 구성을 보시면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부분 이렇게 4개로 나눈 다음에 이 각각 시가총액 3위권 이내 기업들을 뽑아서 총 12개 회사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섹터별 지수는 오른쪽 표에 있는 각각의 분야별로 10개 기업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지수라고 하는 것은 해당 기업들의 5년 전 주가를 10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비교해서 현재의 주가 수준을 나타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K 뉴딜 지수가 현재 3500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5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에는 1000이었다고 가정했잖아요. 좀 전에. 그러니까 현재의 주가가 약 3배 반 올라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민간 뉴딜 펀드는 금융기관이 이 5개의 지수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트래킹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FN가이드라는 회사에서도 별도의 뉴딜 지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거를 추종하는 상품들도 나오겠죠. 아무튼 KRX 뉴딜 지수와 구성이 약간 다르기는 하겠지만 원리는 똑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차별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민간 뉴딜 펀드에 투자했다는 것은 이 표에 나와 있는 해당 분야의 주식들을 골고루 분산해서 한꺼번에 사들인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성향표입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에 가서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가입하기 전에 그 직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이제 하게 되죠. 이렇게 양식이 있죠. 이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자본시장법에 정해져 있는 엄격한 절차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집한 정보를 분석을 해서 이 고객이 과연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이렇게 이제 5가지 유형으로 고객을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금융상품도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초고위험 상품,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상품 이렇게 이제 5가지 유형의 상품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초저위험 상품은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투자를 권유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있는 고위험 금융상품은 적극 투자형과 공격 투자형인 고객들에게만 투자를 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뉴딜 펀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 채권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있는 초저 위험 상품에 해당이 되겠고요. 민간 뉴딜 펀드는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고위험 상품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수익보다는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민간 뉴딜 펀드가 적절한 투자 대상이 아니니까 정부 뉴딜 펀드에만 이제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뉴딜 펀드는 ETF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ETF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ETF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Exchange Traded Fund입니다. Exchange는 거래소, Traded는 거래되는 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펀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펀드가 이제 인덱스 펀드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인덱스 펀드라는 것은 앞부분 뉴딜 지수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특정한 주식이 아니고 그것들이 편입되어 있는 여러 가지 비슷한 군들 그 지수 자체를 트래킹하는 쫓아가는 그런 펀드라는 뜻입니다. ETF는 주식처럼 자유롭게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가 있고요. 오늘 팔았다면 내일 모레 그 대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상장되지 않은 일반 펀드의 경우에는 중도에 환매를 하게 되면 길게는 일주일씩이나 이렇게 기다려야만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도 일반 펀드의 약 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렴해서 굉장히 유리한 상태고요. 또 사람들이 ETF를 선호하는 이유를 몇 가지 더 들어보면 우리 저금리가 이제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만 가지고서는 물가 상승률도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가 이제 필요한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이 많기 때문에 ETF가 그래서 재테크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부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ETF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이나 뉴딜 산업 이런 거 매스컴에서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개인이 사실상 여기에 어떻게 이쪽 부분에 무슨 창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거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매매도 자유롭고 또 분산 투자도 되기 때문에 ETF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노후 자금을 가지고 정부 뉴딜 펀드나 민간 뉴딜 펀드에 투자를 해도 될까? 이 물음에 대한 저희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뉴딜 펀드는 국고채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위험성도 없는 상품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뉴딜 펀드 정책을 반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요. 이분들의 논리도 따지고 보면 일부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것이니까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좋은 상품이라는 반증이 되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10년이 넘는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보유 가능 기간을 꼭 따져봐야 됩니다. 장기 보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중간에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또 빠져나오더라도 원본에 손실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아직 구체적인 상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품마다 다 조건이 다르겠는데요. 내년에 상품 조건을 실제로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뉴딜 펀드는 원본이 깨질 위험성도 있기는 하지만 ETF가 최소한 10개 이상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 유형의 사람들은 이렇게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에 관심을 갖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유기간과 같은 성가신 제약도 없고 또 언제든 내가 판단하에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일단 민간 뉴딜 펀드에 투자를 하다가 내년에 정부 뉴딜 펀드의 어떤 구체적인 상품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수익률과 엑시트 조건, 엑시트 조건은 이제 중간에 팔고 나가는 거, 그 조건을 좀 따져보고서 그쪽으로 갈아탈지 말지 이걸 결정하려고 합니다. 저의 결론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민간 전문 강사 자격으로 대국민 노후준비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해 주시면 무료로 수준 높은 강의를 기획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